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바늘꽂이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입니다. 상하 좌우가 동일한 십자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꽂이 제작을 통해 두 가지 종류의 양면 사선 스티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죽 제품 마무리 엣지 코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꽂이는 바늘집 또는 핀쿠션이라 하며 바늘을 꽂아두기 위해 헝겊 또는 가죽 속에 솜, 거즈 따위를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저희는 바늘꽂이를 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스케치를 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스케치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고요. 사이즈를 보시면 가로 100mm 그리고 세로 100mm입니다. 그리고 타공 구멍은 3.5, 2.5, 2등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타공 구멍을 내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보시면 구멍과 구멍 사이에는 사선은 20mm 간격, 그리고 세로와 가로는 15mm 간격으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필요한 재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단판, 그리고 철제자, 패턴지, 그리고 커터칼과 구두칼 중 손에 익은 편안한 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스테인리스 자, 라인 테이프, 치질과 타공 펀치, 그리고 우레탄 망치와 쇠망치, 나중에 바느질, 선이 예쁘게 나오도록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도구, 사포라든지 그다음에 라이터나 쪽가위 또는 스레드 잽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엣지 코팅할 후놀이, 우리가 투명 엣지 코트라고 하죠. 그리고 컬러 엣지 코트와 엣지 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느질할 실, 그리고 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드와 헤라, 그리고 바늘집 안에 넣을 거즈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가죽이라든지 또 타공판이라든지 포니, 또 박스 테이프도 또 그리고 재단 가위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패턴 제작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분법 패턴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패턴을 제작할 때는 패턴 대칭법을 사용하는데요. 패턴을 제작할 때 대칭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가 가진 오차 범위와 측정의 오차 범위 때문입니다. 시작되는 부분부터 자마다 차이가 있고 측정하면서 0점을 잡는 기준에 따라 길이의 오차가 약간이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로 양쪽을 측정해서 길이를 맞추는 것보다 어느 한쪽의 기준을 잡고 칼금을 이용하는 대칭 방법이 측정 오차로 인한 제작물의 틀어짐 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표시하는 두께에서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칼금을 이용한 대칭 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일자 패턴 2분법이라고 하죠. 또는 십자 패턴 4분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상하 좌우가 동일한 4분법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으로 패턴지를 준비하실 때는 기존의 사이즈보다 약 20mm 정도 여유를 줘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00mm, 100mm이기 때문에 120, 120으로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십자 패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 120이므로 가운데 60. 칼금을 딱 그어주면 되겠죠? 네, 칼날은 적당한 크기로 해주시고 60 정도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위 모두 찍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 점과 요 칼금을 딱 연결해서 그어주시는데 잘리지 않을 정도의 압으로 하나, 둘, 저는 한 3번 정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가운데에 이제 실금을 그었으면 접어주시는데요. 이렇게 공중에서 접지 마시고 한 면을 이렇게 바닥면에 대주시고 접어주셔야 오차 없이 똑바로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둘두둘하지 않고 단면이 깨끗하게 되도록 칼금 긋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0mm, 100mm이기 때문에 저희는 50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 위치에 칼금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었을 때 자, 동일하게 아래 위가 찍혔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쪽 면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50 해서 아래 위 동일하게 딱 찍히도록 이렇게 그어 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펼쳐서 한꺼번에 자를 수도 있겠지만 자르다가 아래 위가 비틀어져서 비스듬히 잘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한쪽씩 자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 칼금 딱 위치 또 칼금 위치 딱 잡으셔서 정확하게 보시고 잘라주세요. 자, 한 번에 자르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잡아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어서 동일한 위치에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 해서 잘라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법으로 일자 패턴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십자 패턴을 어떻게 하냐? 자, 요 접은 거의 중심에 또 칼금을 그어줍니다. 자, 중심에 칼금을 딱 아래 위 동일하게 탁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펼쳐서 요 금과 금 사이를 살살 3번 정도 이렇게 그어서 한 면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다가 잘리시더라도 이 가운데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50 위치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칼금을 찍어서 자, 표시하시고요. 또 뒤집어서 50 칼금 정확하게 자, 똑바로 하고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펼쳐서 한쪽씩 잘라내주세요. 자, 이때 살짝 여기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자가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잘라내고 2번 정도 해서 잘라내고 나머지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100mm, 100mm 십자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가장자리 라운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라운드는 여러분 디자인대로 하시면 되고요. 한쪽만 일단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재료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테인리스 라운드 자를 사용하실 때 자, 딱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칼심의 두께만큼 살짝 띄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두시고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지름 25mm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한쪽만 하면 이렇게 접어서 동일하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죠? 만약에 패턴지를 자를 것 같으면 또 자를 대고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시고 또 접어서 이렇게 나머지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핀 쿠션의 패턴이 되었고요.
자, 이제 십자 패턴이 완성이 되었으면 바늘꽂이를 넣을 구멍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정한 간격으로 하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자, 여기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타공할 위치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목탑판을 꺼내놓고 좀 하드한 재질의 목탑판으로 저는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조금 크게 3.5로 뚫어주고요. 그다음에 자, 이쪽 부분은 같이 뚫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동시에 이렇게 뚫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쪽으로 접어서 뚫어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좀 작은 걸로 바깥쪽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이 완성되었으면 가죽 재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슈렁큰 가죽, 부드러운 가죽으로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죽에 놓고 직접 자르셔도 되고 살짝 패턴보다 조금 큰 크기로 가위를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패턴을 그냥 놓고 문진을 놓고 이렇게 자르셔도 되지만 자르실 때 살짝 문진을 옮길 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패턴을 가죽에 붙여놓고 하시면 좋은데요. 붙이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에 있는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박스 테이프를 뜯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패턴지에 너무 들러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먼지를 좀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먼지를 묻혀주시고요. 여기에 본드를 윗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본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드가 말랐으면 이 테이프를 여기다가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본드가 마른 부분을 가죽면에 음면에 닿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움직이지 않고 쉽게 여러분들이 재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재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베지터블 가죽 그리고 슈렁큰 가죽을 모두 재단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뒤쪽 면은 그냥 민자이지만 앞쪽에는 바늘을 꽂을 수 있도록 저희가 타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패턴지를 놓고 타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타공 펀치로
패턴 위치에 정확하게 다음은 저희가 치질로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인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저는 2mm 라인 테이프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라인 테이프를 슈렁큰 가죽은 양쪽 다 붙여주었고, 자, 이 베지터블 가죽은 한쪽만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양면 사선 스티치를 두 가지 종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양면 사선 스티치는 지갑이나 가방 등 양면에 사선으로 스티치가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새들 스티치를 하면 보통 앞면에는 사선, 뒷면에는 일자가 나오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작한 이 컵 받침을 보시면 지금 앞면에는 사선, 그리고 뒷면에는 일자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새들 스티치인데요. 오늘은 양면 사선 스티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양면에 같은 방향으로 타공을 한 뒤에 붙이면 양쪽이 X자 형태로 타공 구멍이 교차가 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기름 종이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왔는데요. 보통 새들 스티치가 지금 보시면 라인 테이프 2mm 안쪽으로 저희가 이제 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빗금으로 타공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을 이렇게 가죽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죠? X자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양쪽에 사선이 나오게 되는 양면 사선 스티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붙인 다음에, 지금 베지터블 가죽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붙인 다음에 뚫고 나서 일반적인 새들 스티치가 아니고 비트는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했을 때 양면에 사선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2mm 라인을 디바이더나 라인 테이프로 그리고 나서 타공을 하실 때 이 치질 끝이 요 라인 끝에 오도록 우리가 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5mm로 하게 되면 가운데 타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느질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이 라인이 보이게 되겠고요. 만약에 가운데 디바이더로 라인을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가려지면서 스티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렁큰 가죽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저희가 스티치를 해서 양쪽에 X자로 타공 구멍이 나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공하실 때는 한 날이나 두 날 겹쳐지게 이렇게 타공을 해주세요. 양쪽 다 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서 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이실 때는 거즈를 안쪽에 넣어서 바늘꽂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면만 본드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본드칠을 하실 때는 재단판 끝에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에 오도록 해주고 약 2mm에서 3mm 정도만 살짝 바느질 할 때 본드가 걸리면 뻑뻑해서 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바느질 선보다 안쪽으로 살짝 2mm 정도만
이렇게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멍만큼만 살짝 남겨주시고 이렇게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3면만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말리신 다음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를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3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제 거즈를 넣을 수 있게 한쪽은 창구멍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공을 하실 때 아래 위가 동일한 간격으로 타공이 돼야 되니까 이 위에 단면은 조금 동일하게 사포로 갈거나 칼로 다듬어서 이렇게 단면이 삐뚤어지지 않게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베지터블 가죽 붙인 요 바늘꽂이 가죽을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질은 3.38 소품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쪽이 충분히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타공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날이나 두 날 걸쳐서 이렇게 타공을 하신 다음에 가죽이 두꺼워서 뒤쪽까지 예쁘게 뚫리지가 않는다면 이런 사선, 송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더 뚫어주시면 뒤쪽까지 깨끗하게 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름 송곳을 이렇게 콜크판, 무른 재질의 안에 밑에 목타판이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지터블도 타공이 끝났습니다.